알아두면 도움되는 교사 지식 채널, 알도사 채널의 알교사입니다. 요즘 학기말 면담 시즌으로 선생님들 모두 분주한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학기말 면담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부모님에게 100% 신뢰받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담 질문지 받기. 아무런 준비 없이 학부모님을 만나뵈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담 질문지를 가정으로 배부하고 받아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면담 질문지를 받았다면 우선적으로 학부모님이 평소에 아이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집에서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어린이집에서는 밥을 잘 먹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고, 또 소극적인 아이라 친구와의 관계가 걱정이 되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친구들과 잘 노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궁금증을 미리 알아놓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면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예상 질문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보통 면담을 하다 보면 대화 내용 안에서 또 질문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어떤 돌발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떼쓰기나 또래관계 등 연령별로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발달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면담지를 통해 면담 시간을 조율하는데요. 보통 낮잠 시간을 이용해서 2~30분 정도 면담 시간을 계획해서 진행하실 거예요. 확정된 날짜를 미리 공지하고 당일 늦지 않게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런 다음 면담을 진행하기 전 두 번째, 아이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학부모님이 선생님을 가장 신뢰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네, 자신의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담 전 아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두고 그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성공적인 면담의 지름길인데요. 그럼 어떤 것들로 아이의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 기록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각 영역별로 어떤 발달적 특징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동안의 기록을 읽어보면서 그 아이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 파악합니다. 두 번째는 체격 검사 결과입니다. 아이가 신체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그동안의 측정 수치를 알아보고 키와 몸무게 모두 증가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마지막은 발달검사 결과표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각 기관마다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알아보는 데 사용하는 검사들은 모두 다를 거예요. 검사를 시행하고 난 뒤에 결과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현재 각 발달 영역들이 정상 범위 내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이와 함께 1학기 면담 기록지를 보고 그때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를 토대로 사전 면담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앞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영역별 발달 특성과 놀이를 기록하고 학부모님이 궁금해하는 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사전 면담지에서 교사가 중점적으로 말할 부분을 체크해 둡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면담이 끝났을 때 내가 이 말은 실수한 거 아닐까? 하는 찜찜한 면담이 아닌 정말 뿌듯하다. 난 멋진 교사야. 라고 생각하는 면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실전 면담을 해볼까요? 세 번째, 소통하는 면담하기. 면담을 할 때에는 교사도 긴장을 하지만 학부모님께서도 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날의 아이에 대한 간단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어진 뒤에는 본격적으로 학부모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선적으로 학부모님께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 과정에서 교사가 관찰한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학기말 면담이기 때문에 여기서 1학기와 달라진 점에 대해 말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사가 양육 공동자로서 학부모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렇기에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과 해석으로 대화를 끌어가기보다는 교사가 관찰한 아이의 에피소드와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아이의 경우 누구는 친구를 괴롭힐 때가 종종 있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늘 놀이 시간에 누가 친구가 갖고 있던 놀잇감을 가져가는 일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물어보니 누구도 갖고 싶고 놀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괴롭힌다 라는 주관적인 단어보다는 친구를 불편하게 했던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말을 해야 할 때에는 먼저 그 아이의 강점, 장점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때때로 이런 면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한 개의 부정적인 말이 100개의 긍정적인 말보다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할 때에는 신중하게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을 해야 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 말했던 것과 같이 친구의 물건을 가져가는 아이의 경우 가정에서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께 어떻게 지도하셨는지 묻고 어린이집에서의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라고 지도 방법을 전달합니다. 만약 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방향이 차이가 있다면 가정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아이의 문제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구나, 아이가 관심을 잘 받고 있구나 라고 부모님은 생각하고 안심하고 선생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뒤에는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린이집과 소통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면담을 모두 마치고 난 뒤에는 사후 면담 기록지를 작성합니다. 학부모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지에 작성하고 팀 티칭을 하고 있다면 함께 일관성 있게 아이를 지원하기 위해 동료 교사와 함께 면담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남은 학기 동안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함께 협의를 하고 어린이집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기말 면담 준비 과정과 실전 면담, 면담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아이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정보로 부모님과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